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우리 각 자산별로 투자할 ETF를 골라보고요. 여러분의 리밸런싱을 도와줄 엑셀 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현하실 때 국내 상장 ETF 또는 미국 상장 ETF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상장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에 비해서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돈을 원화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로 바꿔서 미국 상장 ETF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로 투자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달러에 투자한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투자자분들께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미국 상장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연금 자산을 굴리셔야 해서 국내 상장 ETF나 펀드로밖에 투자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상장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방법은 세금 부분에서 조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 미국 상장 ETF를 고를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etf.com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인 페이지에서 ETF 스크리너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부분에서 주식, 채권, 원자재별로 클릭하시면 대표적인 ETF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주식을 먼저 클릭을 해서 살펴보면 카테고리에서 이제 주식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주식 ETF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세그멘트라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브로드마켓이라고 해서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해주는 ETF도 있고요.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 이런 식으로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업종이나 혹은 사이즈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일단 완전 초보자 분들께는 특정 국가나 특정 업종 ETF를 고르시는 것보다 최대한 넓은 범주에 투자하는 전 세계 혹은 선진국 이런 식의 큰 범주에 투자하는 ETF를 고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 주식이 좋을지 채권이 좋을지 금이 좋을지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은 워낙 미국 주식, IT 주식이 핫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해당 ETF들을 고르고 앞으로도 실제로 좋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범주에 분산 투자를 하고 점점 경험치가 쌓여 나갈수록 특정 국가나 특정 업종에 비중을 많이 두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 중에서는 아예 브로드마켓에 통째로 투자하는 ETF나 혹은 미국 그리고 글로벌 XUS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담아가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ETF를 동시에 담아서 상황별로 비중을 조정해주는 방식 등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채권도 마찬가지로 세그멘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지역이랑 만기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포트폴리오에서 나왔던 대로 미국 장기 국채, 중기 국채에 투자해주는 ETF들도 있고요. 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세그멘트의 트레저리라고 들어가는 ETF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경기 사이클별로 좋은 투자처를 말씀드릴 때 물가연동 국채라는 투자처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 물가연동 국채 같은 경우는 이 etf.com에서 인플레이션 링크드라고 태깅되어 있는 상품들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ETF별로 수익률과 보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화면에서는 금이면 금, 유가면 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원자재에 투자해주는 ETF도 있고요. 브로드마켓이라고 해서 곡물부터 금까지 다양한 원자재들을 한 번에 담아가는 ETF도 있습니다.
각 자산별로 ETF 화면 넘어오셔서 규모가 크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ETF들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 자산 내에서 ETF를 고르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는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크고 비용이 저렴한 애들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ETF를 고르는데 큰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성과,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많이 줬을까라는 부분을 분석한 논문에서 실제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자산 배분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이었고 기여도가 무려 91%에 달합니다. 여기 차트 보이시죠? 그리고 그 각 자산 내에서 어떤 상품,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라는 종목 선정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ETF 선정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자산별 상관관계나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한 편이에요. 여기까지 자산 배분을 위한 ETF 선정을 마쳤고요.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 우리가 이제 초기 세팅을 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데 이 자산 배분 참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실제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혼자 같은 개별 주식을 살 때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한 500만 원어치 사볼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비중, 수량대로 기계처럼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간단한 주식 60, 채권 40%의 포트폴리오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 대표적인 큰 애를 하나를 골라놓고 채권도 마찬가지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해주는 ETF를 골라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 1,000만 원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전을 하면 1,000만 원이 8,300불 가량으로 환전이 될 거고 각 ETF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8,300불에 60%를 계산을 해서 또 ETF 한 주당 가격 을 고려해서 몇 주를 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매매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주식 60, 채권 40 비중이 아니라 올웨더처럼 5, 6개 자산을 가져가야 하는 경우라면 더 매매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투자 금액을 더 늘린다던가 하면 계산은 더더욱 쉽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툴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제 자산을 관리하려고 만든 건데 댓글에 고정 링크 달아둔 파일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엑셀 화면으로 넘어가서 사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 시뮬레이션 시트에서 여러분이 리밸런싱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사용법을 설명드릴 텐데 혹시 나중에 까먹으시거나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사용법 여기에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참고 시트에는 이 자산 배분 비중들, 대가들이 내놓은 여러 유명한 포트폴리오들 비중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파일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세팅할 때 나는 주식을 몇 프로, 중기채를 몇 프로, 금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노란색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1년마다,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실 때는 요 연두색 부분을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 요 리밸런싱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10,000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굴릴 거기 때문에 여기 목표 투자 금액에 $10,000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포트폴리오 평가액은 지금 우리가 투자를 안 했으니까 수치가 안 떠 있는데 요 평가액은 우리가 투자한 이 $10,000가 ETF들 가격 움직임에 의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겠죠. 그래서 그 리밸런싱을 하는 시점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ETF들이 총 얼마의 가치를 지니느냐라는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ETF별로 여러분이 가격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 그냥 임의로 다 $100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각 고르신 ETF에 대해서 가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비중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10,000를 지금 올레더 포트대로 투자를 하려면 각 ETF들을 몇 개 사야 하느냐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 주황색 부분에 뱉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10,000를 바꾼 다음에 주식 ETF는 30개, 중기채 ETF는 15개, 장기채는 40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리밸런싱 하는 날짜를 지금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그때 환율을 입력을 해주신 후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이 아래에 기록이 돼서 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델에서 내뱉어준 대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리밸런싱 버튼을 클릭을 하고 투자한 후에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리밸런싱을 하려고 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럼 날짜와 그때 환율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같다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1년 후에 ETF들 가격이 변했겠죠. 그러면 그 변한 가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사이에 주식이 50%가 올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가 주황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주식이 올랐다면 많이 오른 자산은 팔고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애들은 더 담아갈 수 있으니까 주식은 팔고 중기채, 장기채, 금 같은 다른 자산을 더 사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리밸런싱 부분대로 마찬가지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 포트폴리오 평가액 부분인데요. 1년 사이에 지금 주식 가격이 주식 ETF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10,000를 들여서 투자해놓은 포트가 이제 11,500원의 총 가치를 지닌 포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할 때는 이 내 목표 투자 금액과 포트폴리오 평가액 중에 큰 금액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처음에 $10,000를 넣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어졌다. $5,000 정도 증액을 해서 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돈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 목표 투자 금액 부분을 15,00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아래 리밸런싱 부분을 이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만큼 증액했을 때에 어떻게 ETF들을 사야 하냐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보시면은 나는 이제 15,000불까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보면 그 사이에 $10,000로 투자했던 게 11,500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로 납입하셔야 하는 달러는 3,500불만 더 넣어도 15,000달러 정도의 포트를 굴릴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들 리밸런싱 날짜에 맞춰서 다 수정하셨으면 마찬가지로 리밸런싱 버튼 클릭해 주시면 아래로 이제 수식이 내려가서 잡히게 되고 여러분의 지금 리밸런싱 시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11%가 넘게 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환율을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가격이 변한 것들 채권이 올랐다. 그리고 주식은 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수정해 주시면 리밸런싱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이 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초기에 세팅할 때 여기 노란색 부분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릴 건지를 입력해 주시고 리밸런싱 주기마다 각 ETF의 가격을 이 부분에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고 날짜를 쌓아서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환율도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달러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내가 처음에 $10,000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투자 금액을 더 늘리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원하시는 목표 투자 금액의 상단선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리밸런싱 버튼을 이미 눌렀는데 이 내용을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이 부분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리밸런싱 버튼 눌러주시면 위에 덮여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파일이 꼬였다, 뭔가 이걸 처음에 제가 올렸던 파일대로 여러분이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완전 초기로 세팅이 되니까요. 이 버튼은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리셋하고 싶으실 때 누르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이 클리어 버튼은 실행 취소가 안 되니까요. 좀 조심해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자산배분 리밸런싱 파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파일 잘 활용하셔서 자산배분 리밸런싱 직접 구현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늦더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